기원전 2000년경 4대 문명 중 마지막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황하 문명은 동아시아 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문명입니다.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서는 아카드와 바빌론, 그리고 고대 이집트와 히타이트, 아시리아와 같은 수많은 고대 왕국들의 끊임없는 패권 전쟁이 한창이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황하 문명은 발생 시기나 지리적 위치가 다른 세 문명과는 달라서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문명은 전부 타 민족에 의해 문명이 사라지는 반면 황하 문명은 4대 문명 중 유일하게 문명의 단절이 없이 그리고 독자적으로 현재의 중국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 때문에 외세의 침입이 많지 않았고 다른 문명들과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상업적 무역이나 상호 교류가 거의 없이 자생적이고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문명은 주로 돌을 사용하는 석조 문화가 발달한 반면 황하 문명은 나무를 사용한 목조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목조는 화재에 취약했고 햇볕이나 비에 노출되면 썩는 단점이 있어서 동양의 목조 유물보다는 서양의 피라미드, 지구라트, 그리고 그리스 신전과 같은 석조 유물들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황하 문명 특징 세 번째는 문명 초기 다른 문명들과 종교적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다른 3대 문명은 다양한 종교를 바탕으로 현세와 사후에 대한 종교관이 아주 강하게 드러납니다. 조로아스트교,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불교와 같은 구체적인 종교와 그에 관련된 기록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전파된 것에 비해서 황하 문명은 사후 세계관이 그리 강하지 않았고 도교나 유교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종교라기보다는 학문적으로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져 인도의 대승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대중적으로 전파된 종교의 흔적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이 3대 문명과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황하 문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넓은 대륙은 두 개의 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황하 문명이 발생한 북쪽의 황하강과 남쪽에 있는 장강입니다. 중국 문명은 크게 이 두 개의 강을 중심으로 수많은 왕조들이 생겼다가 또 사라지는데요. 황하강은 상류에서 흘러나오는 황토흙으로 인해 강물이 누런 황토 색깔을 띠어 황하라고 이름 지어졌다고 합니다. 황하가 흘려보낸 토사가 퇴적되고 광대한 삼각주지대가 형성되면서 황하 주변에는 비옥한 황토지대가 많았는데요.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땅이어서 사람들이 강을 따라 모여 마을을 짓고 발전해 나가면서 중국의 태평성대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전설의 요순시대가 시작됩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이상적인 시대로 요와 순 두 임금은 겸손하고 검소했으며 인자하게 나라를 잘 다스려서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이들은 왕위를 친인척이나 자식이 아닌 인물에게 물려주었는데요. 혈연과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중국 역사상 자발적으로 가족 아닌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건 이때가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왕의 주요 임무는 황하강을 잘 관리해서 홍수 피해를 막는 일이었는데요. 황하강 일대는 좋은 곡창지대이기도 했지만 갑자기 홍수가 발생해 큰 피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순임금도 황하의 범람에 대한 대비책을 잘 세우고 우임금에게 선양하는데요. 우임금 때는 좀 더 도시가 발전하게 되고 드디어 황하 문명 위에 최초의 왕조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라의 탄생인데요. 하나라는 기원전 2000년에서 1600년까지 400년간 지속됩니다. 우임금도 치수관리를 가장 중요한 국정정책으로 삼고 13년 동안 황하의 치수관리를 위해 각 지역을 돌며 기술을 익혀 국정을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요, 순, 우 이 세 명의 왕들은 중국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왕들로 오늘까지도 존경받고 있고 이후 중국 문명을 눈부시게 발전시키는데 초석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임금 때부터는 자식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세습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거랑 때에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거랑은 선대왕들과는 다르게 놀고 즐기는 것만을 좋아했습니다. 상나라의 폭군으로 알려진 주왕이 있었다면 하나라에도 이에 못지않은 인물이 바로 거랑이었습니다. 하나라는 거랑, 상나라는 주왕, 이른바 하걸상주라는 단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상나라 주왕과 함께 중국 역사 속의 대표적인 폭군이었습니다. 거랑은 말희라고 하는 미녀에게 빠져서 국정을 게을리하게 되는데요. 나라는 혼란을 겪게 되고 결국 동쪽에 강대해진 상나라의 상왕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라는 사마천의 사기에 언급되어 있지만 역사학계에서는 하나라에 대한 기록이나 유물들이 발견되지 않아서 하나라는 전설로만 남아있고 상나라부터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황하 문명 지역을 차지한 상나라는 기원전 1600년 무렵부터 기원전 1000년경까지 약 6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지속이 되는데요. 이때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 문명의 초기 시대로 트로이 전쟁과 같은 역사적인 전쟁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상나라도 전설상의 나라로만 알려져 있었는데요. 수도인 은허 지역에서 수많은 유적과 갑골 문자 등의 기록들이 발견되면서 고대 중국에 실존했던 최초의 나라로 인정받았습니다. 상나라는 은나라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상나라의 큰 특징은 청동기 문화가 바탕이었고 제사를 중요시했습니다. 왕이 죽으면 조상신으로 추앙받아 제사를 지내는 고대 신정국가 체제였는데요. 나라의 기륭이나 중요한 사안은 왕이 하늘에 점을 쳐서 결정했고 점을 친 결과들을 거북이 등딱지나 큰 동물의 뼈에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자의 기원이 되는 갑골 문자입니다. 또 상나라의 특징으로는 바닷가 조개를 화폐로 사용했으며 왕이 죽으면 하인들까지 산채로 함께 묻어버리는 순장이라고 하는 무서운 장례 방식도 있었습니다. 상나라는 점점 강력해져서 황하 문명 일대의 가장 큰 세력으로 발전했는데요. 아쉽게도 폭군으로 알려진 주왕이 등장하면서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주왕은 처음에는 아주 총명하고 용맹한 군주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하는데요. 4대 악녀로 알려진 달기를 만나면서 나라 일과 제사를 게을리하고 주색에 빠져서 매일같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왕과 달기에 관련해서는 주지육림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연못에 술을 가득 채우고 주변에 있는 나무마다 술안주인 고기를 걸어두고 향락과 사치를 즐겼다고 합니다. 주왕은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외면한 채 달기와 함께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데요. 옳은 말을 하는 신하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려서 주왕의 주변에는 달기와 사악한 간신들만이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충신들과 백성들의 마음은 왕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나라는 더욱더 혼란해지게 됩니다. 이때 상나라의 남쪽 작은 세력이었던 주나라의 무왕이 강태공으로 불리는 태공망을 만나는데요. 지략이 뛰어난 태공망과 함께 수많은 세력들과 힘을 합쳐서 상나라의 주왕을 몰아내고 황하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주나라는 기원전 1000년 무렵부터 740년간의 긴 왕조를 이어나가는데요. 문왕이 주를 세웠고 뒤를 이은 무왕은 상나라 주왕의 폭정을 반면 교사로 삼아 태공망을 비롯해 뛰어난 인재들을 등용하고 인덕으로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군사,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세력을 키우고 영토를 점점 확대해 나갑니다. 주나라 무왕의 국가 통치 체제는 아주 흥미로운데요. 주나라는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갑자기 영토가 넓어졌기 때문에 왕 혼자서는 큰 나라를 다스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식 행정체제 봉건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주나라 왕을 하늘의 아들이란 뜻으로 천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봉건제도는 이 천자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을 제후들이 대신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주로 왕실의 가족, 친척의 혈연관계인 사람들, 그리고 주나라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신하에게 영토를 나누어 주고 통치하게 했는데요.
대신 제후들은 주 왕실의 충성을 맹세하고 정기적으로 일정 양의 곡물과 특산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또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에도 반드시 참석해야 했고요. 외적이 침략해 왔을 때는 천자의 명을 받들어 전쟁에 참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봉건 제도는 왕실과 각 지역의 제후들의 혈연 관계로 처음에는 유대감이 강했지만 부모 세대들이 죽고 자식 세대로 바뀌면서 천자와 제후들 간의 혈연 관계가 약해지고 천자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후들은 천자의 명을 잘 듣지 않게 되었고 왕실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그에 따라 봉건 제도의 기능도 약해져 가는데요. 봉건 제도의 시스템 도입은 득이 되기도 했으나 해를 입힐 수 있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태평성대의 시대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주나라를 멸망시키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당시 천자인 유왕이 절세미녀인 포사에게 빠져 점점 국정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는데요. 유왕은 포사를 정식 왕비로 삼기 위해서 제후들의 딸들 중에 왕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제후들은 큰 불만을 가지게 되는데요. 때마침 북쪽 오랑캐인 견흥족이 주나라를 침략해오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랑캐의 침략으로 주나라는 위험에 처해졌는데도 왕실을 지켜야 할 제후들은 불만을 품고 있었던 터라 오랑캐의 침략을 모른 채 해버립니다. 그 결과 기원전 771년에 수도인 호경에 함락당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고 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주왕실의 권위는 더욱더 땅에 떨어지게 되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제후들도 점점 더 왕실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유왕이 죽은 이후 제후들이 모여 평왕을 새로운 천자로 추대하고 수도를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겼는데요. 이때 수도를 옮기기 전 천자의 힘이 강력했던 때를 서주시대라고 하고 오랑캐에서 쫓겨서 나급으로 옮긴 이후부터를 동주시대라고 합니다. 동주시대는 다른 말로 춘추 전국시대라고도 하는데요.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221년 진시황제가 나타날 때까지 550년간 중국 역사상 가장 긴 혼란과 분열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각 지역의 제후들이 천하의 패권을 두고 다투게 되는 춘추시대. 드디어 그 춘추시대가 막을 열게 되는데요. 여기서 비슷한 시기에 서양에서는 로마가 탄생한 역사적 순간이기도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구분되는데요. 우선 춘추시대는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03년, 약 370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천자를 보필해서 오랑캐를 몰아내고 주 왕실을 보전하자는 존왕양이라는 슬로건을 걸며 주나라의 안정을 유지하는 시대이죠. 이 시기에 수많은 사상과 학문이 태어났는데요.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능력만으로도 출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뛰어난 장군들과 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자백가라고 불리는 지식인 집단이 등장했는데요. 대표적인 제자백가들로는 먼저 가장 유명한 인과 예를 강조한 공자 맹자의 유가와 무의자연을 강조한 노자장자의 도가, 한비자의 법가, 그리고 차별 없는 사랑을 강조한 묵자의 묵가 등 다양한 사상의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사상으로 혼란한 세상을 다시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활약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시 세계 4대 성인 중 한 명인 공자가 활약했던 기원전 500년 무렵은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불교를 전파한 시대이기도 한데요. 그로부터 100년 전도 늦게 그리스에선 소크라테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제자 백가들과 함께 제후들 또한 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요. 철기 문화가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무기와 농기구 등이 철제로 바뀌고 그 결과 농업과 수공업 그리고 무역 상업 부분도 점점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춘추시대는 수많은 제후들 중에서도 특히 5명이 큰 두각을 나타내는데요. 이들을 춘추 5패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사이를 뜻하는 사자성어, 관포지교로 유명한 관중과 포수가가 제나라의 황공을 보필하며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는데요. 춘추 5패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오랜 기간 동안 패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첫 번째 제후국입니다. 관중과 포수가가 죽고 난 후 제나라가 약해지자 뒤를 이어 두 번째 패자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진나라 문공입니다. 문공은 인덕과 능력이 뛰어나 19년 동안 전국을 유랑하며 많은 명성을 얻었는데요. 진나라에 돌아와 60세가 넘어 왕위에 오르고 각종 개혁 정책과 군사 활동으로 인해 진나라를 강력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패자가 초나라의 장왕인데요. 초나라는 춘추 전국시대의 전통적인 강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월동주와 와신상담으로 유명한 오나라와 월나라가 네 번째, 다섯 번째 패자가 되는데요. 오나라는 춘추 전국시대에서도 손꼽히는 영웅 오자서와 손자병법의 저자 손무가 오나라 왕 함녀를 보필하며 춘추 5패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월나라의 구천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서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 유명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무려 13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던 시대였죠. 같은 시기 춘추시대는 제나라의 황공, 진나라의 문공, 초나라의 장왕, 오나라의 함녀, 그리고 월나라 구천, 이렇게 5명의 패자들이 이끌어가는 시대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쟁은 치열해지고 점점 전국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국시대는 기원전 403년부터 기원전 221년, 180년 정도 계속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문공의 진나라가 내부 분열로 인해 위나라, 조나라, 한나라 이렇게 3개의 나라로 분열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주나라 왕실의 권위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져서 각 제후들이 앞다투어 스스로를 왕이라 부르면서 주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싶어 합니다. 백성들도 계속되는 전쟁에 지쳐서 생활이 더욱더 힘들어지자 강력한 왕이 나타나 혼란한 세상을 통일시켜 전쟁을 끝내기를 원했었죠. 전국시대에 벌어진 전쟁의 특징으로는 철기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면서 훨씬 많은 병사들을 무장시킬 수 있었는데요. 전쟁도 귀족 중심의 전차전 방식이 사라지고 대규모 농민 중심의 보병전으로 바뀌면서 국가 단위의 총력전 전쟁으로 변화했습니다. 전쟁에 들어간 큰 비용과 희생이 연이어 발생하자 작은 수확으로는 전쟁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되었는데요. 주나라 눈치 볼 일이 없어진 제후들은 어느 한 국가를 멸망시키기 위해 국가의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결국 주변 소국을 합병하거나 멸망시켜 나갔는데요. 이런 치열한 싸움에서 사실상 동쪽의 제나라, 서쪽의 진나라, 남쪽의 초나라, 북쪽의 연나라, 그리고 조, 위, 한 7개국만이 살아남았고 이들을 가리켜 전국 칠웅이라 불렀습니다. 이 시기는 온갖 음모와 권모술수의 잔인한 전쟁이 계속되었고 수많은 인재들과는 반대로 인간 이하의 악인들도 수없이 등장해서 혼란한 세상, 말 그대로 전국시대의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천하에 뛰어난 인물이 나타나는데요. 이목지신과 신상필벌의 사자성어로 유명한 상황입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공이 있는 사람에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내렸는데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믿음을 진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준 이가 진나라의 상왕이었습니다. 상왕은 원래 위나라 출신이었지만 진나라에서 큰 활약을 하는데요. 엄격한 법과 형벌로 통치하는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개혁에 성공합니다. 상왕은 군사 경제력으로 진나라를 전국 칠웅 중에서 초강대국으로 만들어내는 1등 공신이었는데요. 상왕이 죽은 이후의 전국은 진나라 대 6나라가 합쳐 싸우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합종연횡이란 유명한 사자성어가 만들어지고 소진이나 장위, 손빈과 방연 같은 뛰어난 인물들이 나타나 활약을 하지만 진나라의 진격은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진나라 왕 영정이
전국 칠웅들을 하나하나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기원전 221년 중국 대륙의 180년간의 혼란한 전국시대는 막을 내리고 거대한 통일제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최초로 황제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진나라의 왕 영정, 그가 바로 39세의 젊은 나이로 통일제국의 첫 황제에 등극하는 진시 황제입니다. 여기서 잠시 진시 황제 탄생 100년 전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동서양에 걸쳐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은 후 100년이 지나 진시 황제의 통일제국이 탄생한 것이죠. 황제에 등극한 진시 황제는 이민족의 침략에 대비해서 만리장성을 건설하고 또 다양한 통일 정책을 펼치는데요. 문자와 화폐를 통일시키고 시장 거래 시 물건의 무게와 길이, 부피 등을 단위로 통일시키는 도량형을 실시합니다. 또한 전국의 도로를 정비하고 수레바퀴의 크기도 통일시켜서 교통과 통신의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수많은 제도 개혁으로 통일제국의 국가 체계를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데요. 진시 황제의 통일제국 이후로 중국 문명은 오늘날까지 거대한 나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황하 문명과 고대 왕조 하, 상, 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